한가위를 맞아 우리 시대 서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러한 민심의 행간의 의미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제발 진영 논리로 싸우지 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여야 간에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 대결만 남았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니다. 한쪽에서의 자극적이고 편가르기 발언은 상대 쪽에서의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사라지고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져만 갑니다. 국회가 어떻게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주장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북미대와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에서 보듯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머지않아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등의 기술 발달, 플랫폼 기업의 강세와 함께 노동시장에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데 국회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야가 진영 대결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국회,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